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뇨 생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의 특성을 보시면 우선 여성 노인에게서는 여성 호르몬의 생산 감소로 인해서 난소가 작아지고 그리고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보통 질의 수축과 빈배물이 저하돼서 우리가 방광 기능이라든지 대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빈뇨증이라든지 아니면 요실금과 야뇨증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 노인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동맥혈관의 변화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이 비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감소로 인해서 자주 소변을 보는 빈뇨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방광 근력의 저하로 인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을 보시면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요인이 보면은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이 약화로 있어 방광 간략 근육이 약화로 인해서, 그러면 또 하나는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요도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압 상승이라든지 변비 등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복압성 요실금이라든지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는데,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기침이라든지 웃음 같은 거, 재채기, 줄넘기 등으로 인해서 복부 내 압력이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찔끔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방광이 소변이 차지를 않았는데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게 머리에서 뇌에서 소변을 보고 싶다는 것만 생각해도 바로 보고 싶은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이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류되는 겁니다.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걸 치료 및 예방을 보면 우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우리 케겔 엑서사이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밑에 쪽으로 방광 간략근을 꽉 쥐어줬다가 누웠다가 이완하고 수축했다가 이완했다, 이런 거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방광 내에 소변이 계속 나와서 잔뇨량 같은 거 없앨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변비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체중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요실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우리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분한테 보시면 전립선이 주위가 커져가지고 요도를 누르는 때, 압박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요. 그에 반해서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립선의 증상을 보시게 되면 비대된 전립선에 의해서 요도가 좁아지고요. 그리고 배뇨 후에 잔뇨감을 호소한다든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빈뇨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깨고 야뇨증 같은 게 나타나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약물요법을 통해서 신장 기능을 손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주라든지 저지방 식사,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이 좋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에 따른 우리 피부계통인데,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성을 보시면 우선 피하 지방 감소로 인해서 기온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피하의 지방층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서 건조되고, 그리고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전반적으로 가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 회복 지연이 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염의 털은 감소하고 얼굴 털은 증가한다든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질환을 보면 욕창, 처음에 관련 요인을 보시면 처음에
보통 장기간 와상 상태로 인해서 관련 요인, 체위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체중 압박을 받는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영양과 체중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근육이 위축이라든지 피하 지방의 감소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요실금이라든지 변실금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욕창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적절한 체위 변경, 잘못 들어 올린다든지 잘못 잡아 끌 때 마찰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의 단계별로 보면요. 처음에 1단계라고 했는데 보통 피부는 분홍색이라든지 푸른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발적이 된다든지 열감 같은 걸 나타나고요. 그 발적된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일시적으로 하얗게 됐다가 다시 그 부위가 빨갛게 되는 것이 발적이나 열감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 물집이 터져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조직이 상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는 표피하고 진피가 손상된 거고요. 3단계에서는 깊은 욕창이 생긴다는 거. 그때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초기 치료 및 예방을 보면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2시간마다 침대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의자인데 의사라고 되어 있네요. 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시간 정도는 마다 체위 변경을 휠체어라든지 의자에 앉았을 때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야 되고요. 그래서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욕창의 초기 대처법을 보시면 보통 약간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마른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주위를 나선형 그리드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줄 수, 그 욕창 부위가 아니라 그 주위를 마사지 하듯이 해주시면 그쪽으로 욕창 부위로 혈행이 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그 부위에 건조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빛을 쬐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을 대주고 그 다음에 도넛 같은 베개 같은 것은 우리 욕창이 생겼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창의 증상 초기 대처법 아까 설명하고 다시 나왔는데 미지근한 물이라든지 마른 수건으로 해서 닦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그 다음 의자에 앉았을 때는 1시간마다 해주시고요. 시트 같은 것은 젖었을 때 바로바로 교체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 말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자주자주 확인해서 주름을 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골 부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 단백질 등의 뭐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이라든지 충분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피부 건조증인데요. 우리 노화에 따라서 피부 외층이 바깥쪽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특히 실내외의 습도가 낮은 겨울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비누라든지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의 사용을 인해서 더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피부 발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종이라든지 통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팔 안쪽의 전환이라든지 손과 하지에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를 보시면 예방이라든지 목욕 시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욕 후에 물기를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 로션이라든지 오일 같은 것을 충분히 바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대상포진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보시면 우리는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요인을 보면 고령이라든지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증상은 가려움이고 피부 저림이나 또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피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가 생긴다든지 통증으로 자결감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와 또는 냉찜제로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로 인해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는 한 번 정도 백신을 맞는 게 좋고요. 65세 이상도 한 번 정도 1회 접종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병소가 커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영양이나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옴은 진드기가 피부 표면에서 굴을 뚫어서 그 속에서 서식하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얼굴을 포함하지 않고 밤에 약을 바르라고 했는데 아침에 씻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이게 우선 가려움증, 특히 밤에 심하고요. 그리고 물집이라든지 고름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르고 얼굴은 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염된 사람이나 친구, 옷 등과의 접촉을 금하세요. 같이 세탁하면 안 되겠죠. 세탁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복과 친구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또는 다리미로 다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니 증상은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상처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되기도 합니다. 머리니는.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은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우에만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에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비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 모자라든지 수건, 빗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 55도씨 이상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을 보시면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되고요. 저하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감각 기능도 이런 감각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둔화되고, 그 다음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정서 기능도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라든지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자극 반응성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감각이 둔화되고 정서 조절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계에서 보면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 우리 처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시각 같은 경우는 먼저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색의 식별이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계열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타납니다. 황화현상. 그래서 보라색이라든지 남색이나 파란색 등의 구분이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저하온다든지 빛의 수능이 어려운 증상, 이게 시각의 변화가 올 수 있고요. 청각은 바퀴가 커지고 그리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미각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되고, 그리고 신맛과 쓴맛의 감지 기능이 증가하고, 그리고 단맛과 짠맛은 감지 기능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각은 후각세포 감소로 인해서 후각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촉각 같은 경우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돼서 둔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감각기계.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각기계의 특성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녹내장과 그 다음에 백내장, 당뇨에 대해서 내부분기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문제풀이 35회 국가고시 35회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의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이라고 했네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이거 더 우리가 위험성이 더 높겠죠.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어깨 쪽에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하는 거 굉장히 우리 근골격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요.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물건을 이동한다든지 우리가 그 외에도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어떤 자세를 쓰는데,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 때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고,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도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위치하도록 해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니는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보시면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공용 허락가를 사용한다. 옴은 우리가 대상자가 사용하는 친구라든지 옷 등 접촉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이거 안 되죠.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아니라 얼굴을 빼고 전신에 다 우리가 연고를 바를 수 있고 그 다음 날에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사용한 친구류는 다른 대상자와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아니죠. 우리가 접촉을 금한다고 했으니까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하도록 하는 거, 이게 답 맞죠? 네. 그래서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라든지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과가 짧은 게 아니라 경과가 길고요. 그죠? 그리고 원인이 명확한 게 아니라 불분명하고, 초기 진단이 용이한 게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고, 이거 맞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급성이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고요. 그리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 저하로 인해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증상 경과, 애후 등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측면도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병증에 동반하기 쉽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대상자가 변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수분 섭취의 증가가 아니라, 우리 노인들은 수분 섭취가 감소되고요. 신체 활동 증가가 아니라 감소겠죠. 복부 근력의 강화가 아니라 감소겠고, 마약성 진통제에 복용하고 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 우리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그 통증 부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장 운동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요인으로는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폐활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폐활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겠고요. 기침 반사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섬모 운동이 감소 아니라 섬모 운동 감소. 그 다음에 섬모 운동 감소는 맞고요. 그 다음에 코 점막의 건조함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건조함이 증가하고, 그 다음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그래서 섬모 운동이 감소돼서 이런 먼지 같은 거, 우리가 그것도 걸러지지 못해서 가래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모 운동의 감소와 저하, 이게 맞겠네요.
1번 보시면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바로 우리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보면 비만 관리를 한다. 네, 좋죠. 그 다음에 무습요법을 권장한다.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우리 식이섬유소 같은 것은 변비를 예방해야지 복합성 요실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이나 웃음, 재채기, 줄넘기 등 해서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나 예방 같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골반 근육 강화, 그 다음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변비라든지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22번은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뇌졸중, 우리 뇌졸중은 중풍이죠. 그렇죠.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터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으로 볼 수 있고요.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한다. 이거 도파민 부족은 파킨슨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자뇌가 손상되면 자축 마비가 발생한다. 우리가 중풍은 우리가 반대쪽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척수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잔해가 되게 되면 우측 편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축대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은 소뇌에서 작용하는 평형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이거 축대엽이 아니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은 소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안정시 떨림이나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안정시 떨림, 이것은 파킨슨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13번 보시겠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이거 백내장에 대한 설명이죠.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 혼탁해져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질환, 이게 백내장입니다. 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뭐 백내장 같은 경우는 뭐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를 바꿔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뭐 유발 원인을 억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공이 백색으로 혼탁해지고 불빛 주위에 봤을 때 무지개 잔상이 보인다든지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신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색하고 구별 능력이 저하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 이거 두 개가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꼭 끼는 신발, 이거 안 되죠.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아니라 발이 약간 발볼이 넓은 신발을 앞뒤가 막힌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항상 대상자들은 양말을 신고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발을 씻을 때는 충분한 미지근한 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을 마사지하듯이 씻어주고요. 그리고 씻고 나서도 발가락 사이마다 물기 같은 거를 없애주고 건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발에 열 패드 같은 거 대상자들 당뇨 있는 환자들은 찬 것이나 뜨거운 것에 감각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패드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게 맞겠네요. 그리고 손톱은 둥글게 자라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칼슘 흡수력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고 소화액 분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 삼키는 능력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 구강 건조증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신체의 수분량이 감소되는데 그 이유가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탈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기 좋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노인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맞습니다. 대상자들은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있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른 게 아니라 느려지겠죠.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될 것이고 폐 조직의 탄력성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찰 수가 있고요. 심장 근육 수축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죠. 저하돼서 수축력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 17번 마지막 문제인데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래 했네요.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될 수 있으면 커피라든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오후에는 제한해 주는 게 좋고요.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아니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상 시간이나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낮에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 낮에 자게 되면 또 밤에 못 주무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잠자기 직전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든지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 금주 금연을 하도록 한다든지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좋겠네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그 답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도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